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폭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분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험 문제가 얘가 단독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물분무에 대한 특징, 그죠? 그러니까 물 자체의 특징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무로 쐈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SP나 또는 이제 소화전으로 물을 쏘는 방식을 무슨 식? 봉상, 그죠? 스프링클러를 적상, 그리고 얘를 이제 분무로 만든다 그랬죠? 얘가 무상. 그래서 물방울 크기에 따라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물방울 크기가 가장 작은 게 여기 쪽이다, 여기. 맞습니까? 그래서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BC급만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있죠, 여기 분무. 분무는 얘가 다 가능하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그죠?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 밀입자의 물을 그대로 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로 가지고 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는 화재 시 분무 헤드에서 물의 밀입자에 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다. 무상으로 방사하는 설비다. 냉각, 질식, 유화, 희석, 그죠? 이런 작용들을 나타낼 수 있고, 주로 가연성 액체, B급, C급 이런 데에 유효하게 사용을 해서 화재 제압이라던가 또는 이제 연소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물분무 소화 설비가 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올까요? 잘 안 쓰니까. 그죠? 실제로 잘 안 쓰는 소화 설비나 실제로 잘 안 쓰는 경보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갔을 때 이 설비가 뭔지 많이 볼 수 있는 설비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무상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냉질 유의 요거 그냥 앞글자 따서 살짝 가져가십시오 하셨죠. 그리고 헤드가 이게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면 물 자체를 얇게 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을 좀 어떻게 뿌리기 위해서, 얇게 뿌리기 위해서 물분무 소화 설비용 헤드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물분무 소화 설비용 헤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어떻게 나가냐면 굵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얇게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물을 뿌릴 수 있는 헤드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가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디플렉터형, 선회류형, 슬릿형, 충돌형, 분사형.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물분무 헤드에 대한 종류 정도 아셨죠? 종류 정도 체크하시고 요 정도만 조금 살짝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셨죠? 왜냐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혹시 나오면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자, 그리고 미분무도 마찬가지예요. 물분무보다 더 적게 입자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훨씬 작은 입자가 이제 나가게 되어 있고, 미분무 같은 경우는 여기 정의에 가보면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이며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되는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무가 되고, 자 여기 400 AB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걸 얘기한다. 99%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미분무 정의 정도 보시죠. 미분무 정의. 미분무 정의는 언제든지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분무도 나올 만한 게 저 위에 나와 있는 저런 헤드 종류 같은 거. 미분무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건, 그러면 너네가 미분무를 뭐라고 할 거냐, 얼마나 얇았을 때 미분무라고 할 거냐. 그래서 이 정도 99%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 ABC. 그리고 저압 미분무 소화 설비와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와 고압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는데, 저압은 최고 사용압이 1.2보다 안 되는 거, 1.2 안 되는 거 밑으로. 중압은 여긴 최고 사용압이 아니에요. 사용압이 1.2를 초과하고 3.5 이하. 고압은 최저 사용압이 3.5를 초과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용 압력에 따라 우리가 1.2 이하냐, 1.2 초과에 3.5 이하냐, 또는 3.5를 초과하냐에 따라
저압 미분무냐, 중압 미분무냐, 고압 미분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분무나 미분무는 아직은 시험 문제에 갔을 때 여기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크게 된 적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소화 설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포소화 약제를 배웠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는 포소화 약제가 시험 문제가 훨씬 잘 나오죠. 그럼 그 포소화 약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불을 끌 수 있게 설비로 만든 게 포소화 설비예요. 그죠? 그러면 아니 우리 개요에 가보면 포소화 설비는 물과 포를 사용해서 포 방출구를 통해 포 수용액을 분출하는 것 외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아셨죠? 그리고 포 약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화학포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얘를 사용하는 거죠. 기계포 소화 약제. 그럼 기계포 소화 약제의 종류에 뭐 있습니까? 담백포. 또 수성막포. 또 불화 담백포. 그죠? 또 뭐 있습니까? 합성 계면활성제포. 쓸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갔을 때 알코올포. 그죠? 요런 애들이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약제, 기계포 소화 약제를 내가 섞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섞었을 때 수용액이 나와요. 여기다가 물에다가 얘를 섞는 거죠. 약제. 걔 이름이 뭐라고? 수용액이라고요. 그지? 수용액을 이제 수용액이 나갔을 때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얘를 넣어주게 된다면 걔가 거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품을 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2% 3%의 원액이, 그러니까 이 원액이라는 게 약제예요, 약제. 그러니까 약제를 한 2% 3% 정도 섞는데요. 그럼 나머지 98%, 97%는 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의 수용액이라는 게 나오고, 수용액이 이제 내가 거기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수용액에다가 내가 공기를 넣었을 때 뭐가 되더라? 결국 모양이 거품이 되더라, 거품. 그래서 걔가 이제 연소 부분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덮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에 대한 거? 질식. 그죠? 그래서 거품이 위를 덮는 거야, 여러분들. 덮었을 때 이제 불이 꺼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소화 설비에 가보면 구성 요소가 이런 애들이 있다고. 물. 그죠? 물.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약제.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약제가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혼합이 됩니다. 섞여요. 우리가 얘 섞이는 거 이름을 프로포셔너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물 따로. 뭐 얘가 만약 97%면 얘는 3%겠죠. 물 따로. 그리고 또 뭐 따로. 약제 따로. 가서 여기 몇 프로? 100%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지. 수용액.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액이 나왔을 때 이 수용액을 쏘는 거죠. 어디로? 방출구로.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더라? 거품이 뭉게뭉게 나오더라. 그럼 거품이 뭉게뭉게 나왔을 때 이 거품을 가지고 유면을 덮는 거죠. 유류 표면을 덮어서 불을 끈다. 불을 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공기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 설비는요, 물 따로 저장해야 되고 약제 따로 저장해야 되고, 그죠? 방출구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혼합장치라는 게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고. 이름이 뭐예요? 프로포셔너. 아셨죠? 그리고 이 방출구가 이제 뒤에 가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헤드가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 끝에 헤드가 달려서 요 헤드에서 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헤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제품 이름이에요. 포헤드라는 게 있고요. 포워터 헤드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고 포헤드가 있고. 맞나요? 그리고 고정포 방식이 있다 그래서 고정포. 그래서 고정포 방식에는 1형, 2형, 3형, 4형 고정포. 요건 고정포 이름이야, 여러분들. 제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특형까지.
그래서 여기서 포가 나온다. 얘가 상부포. 포를 위에서 쏘는 거죠. 얘는 뭐야 여러분들? 하부포. 위에서 덮는 거,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부포나 하부포 방식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대부분은 위에서 쏘는 방식을 쓴다. 근데 혹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포 방식을 쓰려면 뭐가 좋은 포? 내유성이 좋은 포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따가 그림 나오니까 그 그림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당연히 고정포나 또는 포헤드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제 호스릴 방식도 있어요. 소화전이나. 여기 3번에 가보면 저 방출구가 뭐 호스릴 또는 이제 소화전에서 나오는 방식도 있다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방식이 있구나. 됐나요? 그래서 소화전에는 뭐 옥외 소화전, 옥내포 소화전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걔보다는 그냥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포소화 설비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애가 이제 나와서 보통 이렇게 이제 유류 탱크 쪽에 제가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유류 탱크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자,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아니 결국 이거라고 여러분들. 전역 방출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국소 방출.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계에서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자, 전역 방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다가 배관 끝에 이제 헤드나 또는 이제 고정포 방출 방식을 내가 설치를 하는데 그걸 설치했을 때 걔를 이제 방호구역 전체에 뿌린다. 그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슨 방출? 전역 방출. 자, 근데 방호구역 전체 말고 나는 그냥 방호 대상물 하나만 정해서 특정해서 거기에다만 뿌리겠다. 직접 화점에다가 뿌리겠다. 걔가 무슨 방출? 국소 방출. 맞습니까? 그래서 전역 방출은 넓은 곳, 국소 방출은 좁은 한정된 부분에 뿌리는 방식을 전역 방출과 국소 방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세 번째가 보면 이제 팽창비가 나오죠. 자, 팽창비는 뭐다? 포가 나왔을 때 여기 방출구죠, 그죠? 포 방출구 쪽에서 포가 나왔을 때 이런 거품 모양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무슨 모양이라 그랬어? 그냥 수용액.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오기 전에 최적을 나온 후에 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아니다. 거품 최적을, 그죠?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 거품이 몇 배가 됐는지가 나온다 그랬죠. 걔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팽창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팽창비는 위에가 포, 아래가 수용액. 맞습니까? 최적 대 최적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했을 때 20이 안 된다. 그럼 무슨 발포예요? 그렇지, 저 발포지. 80에서 1000이다. 자, 무슨 발포입니까? 고발포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발포 방식과 고발포 방식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포 방출구 종류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럼 이 고정포 방출구 종류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상부포가 있고 뭐가 있대요? 하부포가 있대. 상부포가 있고 하부포가 있대요. 그러면 상부포 방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위에서. 얘는 아래에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제품 이름이 여기에 고정포라는 걸 달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포를 이렇게 위에서 내가 유면에다가 포를 뿌리는 방식을 상부포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걔가 이제 1형, 2형, 특형 이렇게 얘기한다고. 1형, 2형, 특형. 자, 근데 하부포. 아래에서 위쪽으로 둥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하부포죠? 얘가 몇 형, 몇 형? 3형, 4형.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1형, 2형, 특형, 3형, 4형. 상부포는 1, 2특, 하부포는 3, 4. 아셨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뒤쪽에서
그림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종류 정도 보십시오. 아셨죠? 종류 정도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고정포 방출구 말고 뭐 헤드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호스릴 이런 애들도 있어요. 호스를 달아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일단은 제가 넘어가는 거고 고정포가 제일 그나마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유연물 탱크 쪽에 많이 쓰니까.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뭐다? 요 프로포셔너 또는 얘를 우리가 한글로 혼합장치라고 한다 그랬죠? 프로포셔너 혼합장치, 프로포셔너 혼합장치. 이게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품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론에서 만일 포소화 설비가 나온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얘입니다. 그죠?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으로 봤을 땐, 그럼 프로포셔너 종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뒤쪽에서 보고 따로 보고 4개가 있는데, 처음에 뭐가 있다? 라인. 그죠? 일단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그리고 프레저, 그리고 사이드, 맞습니까? 그리고 펌프. 여기다가 이제 프로포셔너만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라인 프로포셔너, 프레저 프로포셔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그리고 펌프 프로포셔너. 맞습니까? 앞글자 따서 펌프 사라죠. 펌프 사라. 펌프 사라. 펌프 사라.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가보면 라인. 자, 라인에 가보면 여기는 뭐만 있다? 요 말만 있다. 요거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이런 벤츄리관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벤츄리관이라는 걸 설치하면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죠. 그쵸? 여기가 좁으면 여기 뭐가 형성이 된다? 저압. 그래서 벤츄리관이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에 저압이 형성됨에 따라, 뭐가 형성됨에 따라? 저압이 형성됨에 따라, 자, 저압이 형성되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약제 탱크 쪽에서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기압에서 저압까지 저절로 얘가 올라오더라. 맞죠? 약제가 저절로 위쪽으로 올라와서 혼합기 안에서 섞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벤츄리관은 요 넓은 쪽과 좁은 쪽, 요 면적차를 이용해서 압력차를 만들어서 섞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이름이 뭐라고? 라인 프로포셔너. 라인 프로포셔너. 그래서 얘가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이라는 것만 있으면 얘가 뭐다? 라인이다. 그래서 그림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 가보면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혼합기, 이 안에 벤츄리관, 이게 라인이다. 됐습니까? 물 있고 약재 있죠? 물 있고 약재 있죠? 섞여서 포. 됐나요? 요게 라인. 다음 두 번째, 프레셔.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프레저에서 프레셔로 바뀌었거든요. 영어가 여러분들 표준어로 프레셔래. 이게 프레셔래.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프레저든 프레셔든 이 2개가 보기에 섞여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프레셔로 나올 거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셨죠? 그래서 프레저라고 돼 있더라도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프레저와 프레셔가 혹시라도 섞여 나오면 프레셔가 맞다라는 거지. 근데 2개가 섞여 나올 이유는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거 2개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은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치사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프레저든 프레셔든 그냥 요거 2개 같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기준상에는 프레셔로 다 바뀌어 있어요. 프레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야, 여기도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 아이 결국 라인이네요. 라인 프로포셔너에서 이용하던 걸 그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얘가 추가가 되는 거죠. 펌프 가압수 압력. 그죠? 그래서 이 펌프 가압수, 물이 조금 더 힘을 더 주는 거야. 당연히 안쪽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벤츄리관도 설치되어 있고, 벤츄리관 플러스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 있죠? 물이 압력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주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섞여서 포가 방출되는 방식을 얘기한다. 자, 얘 이름이 뭐다?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면, 아래 그림으로 보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벤츄리관이 똑같이 있습니다. 혼합기 안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라인이죠. 근데 여기에 물이잖아, 이게. 물이 나가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쏴주고 있죠.
물이 나가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쏴주고 있죠. 근데 여기 탱크 안에 다이아프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게 얇은 금속판이야. 여러분들 얇은 금속판. 그럼 아래에 물의 압력, 가압수 압력이 주어지게 된다면 위에 들어있던 약재가 탱크 안에서 밀려 올라가겠죠. 맞나요? 요 다이아프램이라는 걸 밀어 올리겠죠. 밀어 올리면 요 약재가 혼합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물과 섞여서 뭘로 나가는 거야 이제? 포로 나가는 거지. 거품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얘를 압입식이라고 하나 적어두시고 시험 문제는 압입식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그림 고르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압입식이 나왔어. 압입식. 요 다이아프램 꼭 보세요. 다이아프램. 요런 얇은 판이 있다라는 거. 자, 옆에 있는 건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중에 압송식이에요. 압송식. 두 개가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두 개 다 프레저예요. 아시죠? 두 개 다 프레셔. 두 개 다 프레셔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벤츄리관이 있고 이번에는 요 가압수 압력이 뭐를 눌러주는 거냐면 약재의 표면을 눌러주는 거야. 눌러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프램이 달리는 게 아니고 물의 압력 자체가 요 약재 표면을 밀어줘서 약재가 위로 밀려 올라가서 혼합기에서 섞이는 방식이죠. 자, 얘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자, 압입식이라는 것과 압송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 다 프레셔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펌프 프로포셔너. 자, 펌프 프로포셔너는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에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낸대. 이렇게 물의 일부를 보내는데. 그래서 농도 조정 밸브, 얘가 농도 조정 밸브라 그랬죠? 농도 조정 밸브가 약재 저장 탱크에 달려 있고 여기 약재량을 얘가 조절을 해주는 거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재를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게 나왔을 때 이 펌프가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돌면서 일부를 내가 토출 측에서 다시 돌려서 펌프 흡입 측으로 다시 보내죠. 그렇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바이패스. 그래서 물이 이미 나가면 이 물이에요. 물이 나가면 일부는 그냥 나가고 일부는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서 필요한 농도로 조정이 된 약재가 일부가 나와서 다시 섞여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펌프가 임펠러라는 게 달려 있으니까 얘가 계속 돌 거 아니에요. 돌면은 요 섞여 나온 애가 얘에 의해서 섞이는 거죠. 섞이면서 뭘로 변해요? 나중에 수용액에서 이제 거품으로 변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바이패스를 꼭 기억하시라고. 바이패스가 뭐라고요? 나갔던 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갔던 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셨죠? 이름이 뭐라고? 바이패스. 그리고 농도 조정 밸브라는 게 달린다라는 거. 포인트 잘 따두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달려있던 방식을 우리가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거 그림 한번 고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림에 갔을 때 이 농도 조정 밸브, 약재 탱크에 달려있는 농도 조정 밸브 잘 보시고 펌프에서 나갔던 게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 있으면 얘가 뭐라고요?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됐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4번 가보면요. 4번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압입용 펌프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약재 압입용 펌프. 그래서 펌프가 그림을 보면 두 대가 있어요. 약재 펌프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재 펌프가 따로 있는 방식. 얘를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림에 나왔을 때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을 골라라 라고 해놓고 그림에다가 얘네 그림을 넣어놓고 고르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다섯 번째, 자, 이건 따로 보십시오. 이것도 혼합 방식은 맞아요. 근데 얘는 프로포셔너가 아니고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다. 요게 간부기출 같은 데서는 이미 거긴 산다가 5개이기 때문에 이미 출제가 됐거든요, 보기로. 근데 아직 공채 때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선지로도 등장한 적이 없고 얘 단독으로 물어본 적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에 포가 있고 포. 보세요. 그리고 여기 물, 공기. 얘네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 안으로. 아셨죠? 다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혼합을 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거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는 일반 프로포셔너는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약재가 있고 여기 거품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물이 가고 약재가 올라가고 섞이죠? 수용액이 포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뚝뚝 끊어져서 가요. 물 가고 약재 가고 섞여서 수용액에 포. 뚝뚝 끊기죠. 그죠? 여기 따로 물 따로 약재 따로 수용액 따로. 맞나요? 그래서 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실률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물에 대한 손실, 약재에 대한 손실, 수용액에 대한 손실, 배관을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내가 손실 자체를 줄여주겠다. 그냥 한 번에 섞어서 바로 나오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그냥 정리 정도 보시고, 이런 방식이 있구나. 이런 방식이 있구나. 한번 정리 정도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가봅시다. 포소화 설비의 구성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쭉 갔을 때, 이제, 요게 이제 포소화 설비 그림이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치된. 아셨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포소화 설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략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가보면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정 지붕 구조 탱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물 탱크 쪽에 포를 많이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물 탱크 쪽에 가보면 위험물 탱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정 지붕 구조 탱크. 다른 말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탱크요? 콘 루프 탱크. 콘, 꽃갈콘. 콘, 루프, 지붕. 자, 이렇게 콘 모양의 지붕이 있는 탱크다. 콘, 루프 탱크다. 맞습니까?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CRT 탱크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콘, 루프 탱크. CRT 탱크다.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지붕이 위에 고정돼 있어요. 아셨죠? 근데 오른쪽에 가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부상 지붕 구조. 얘는 지금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지붕이 없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지붕 역할을 하는 철판 같은 게 떠 있는데 이 위에 국도리판이라는 게 떠 있어요. 뭐가 떠 있다고? 국도리판. 아셨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세한 건 우리 안 나오니까. 얘가 플로팅 루프 탱크예요. 이름이 부상 지붕 구조. 부상이라는 게 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름이 뭐라고?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콘루프 탱크, 고정 지붕 구조 탱크에는 방출구를 몇 형 방출구를 다냐면 2형 방출구를 달아요. 이게 제품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고정포 중에 상부포라 그랬죠. 또는 1형을 다는데 대부분 2형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품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1형이나 2형에 설치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고정포에 설치하는 게 1형이나 2형이래요. 됐죠? 자, 그리고 부상지붕 구조에는 얘만 설치해. 특형, 상부포를 보통 설치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쓰임새가 좀 다른 거야. 세 개가 다 상부포지만 제가 아까 1형, 2형, 특형은 상부포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1형하고 2형은 보통 CRT 탱크라는 곳에 설치를 하는 고정포고, 이 특형 방출구, 그죠? 얘는 부상지붕 탱크, FRT 탱크에 보통 설치하는 방출구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가연성 액체, 가연성 액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휘발성이 큰 애들을 보통, 휘발성이 작은 애들을 우리가 고정지붕 구조 탱크에 설치하고요. 휘발성이 좀 큰 애들은 일반적으로 플로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하나 보시고,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불이 나요. 유면에 이제 불이 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포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불을 끄면 다행인데 안쪽에 있던 기름이 흘러나와서 불이 바깥쪽으로 떨어졌대.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슬로우 보버,
기억하시죠? 이런 거. 또는 보일오버 이런 거에 의해. 그럼 바깥쪽에도 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 불이 붙은 기름이 나왔을 때 일단 막아줄 수 있는 요런 애가 있어요. 요런 애.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방유제. 그래서 법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탱크 주변에다가 이렇게 뚝 같은 걸 쌓아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위험물이 나가지 않게. 맞나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요런 애를 설치한대. 보조소화전. 또는 보조포소화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정포예요, 이름이. 얘는 이름이 뭐예요? 보조포. 그러니까 고정포를 약간 보조하는 개념으로 보조포라는 게 달린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자, 얘네들이 이제 송액관이라는 걸 통해서 수용액을 공급을 받는 거야. 뭐를 공급받는다고 여러분들? 수용액을 공급받는 거죠. 송액관이라는 걸 통해서. 송액관이라고 있죠. 선택 밸브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여기 포온압기가 있네요. 포온압기. 그럼 이 포온압기가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포셔널인데 이게 무슨 프로포셔널일까요, 지금? 프레저네. 맞습니까? 이거 프레저 프로포셔널죠? 자, 프레저 프로포셔널인데 이게 무슨 식? 압송식이지. 압송식.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갔을 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뭐 시험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 설비가,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러분들은 프로포셔널 중심으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두시라고. 됐나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계소화 설비가 끝났고요. 자, 이제 가스계소화 설비로 가는데, 가스계소화 설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이산화탄소. 가스계 중에 하나만 보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할로겐암 및 불활성 기체, 분말, 요거는 설비 쪽에서는 잘 안 나와요. 실제 쓰지도 않고 잘.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약재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야. 분말이라던가 또는 할론이라던가 할로겐암 및 불활성 기체는 약재론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얘는 CO2는 약재도 정리하셔야 되고 설비도 정리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과 냉각, 이거 앞에 약재에서 배웠죠, 우리? 소화를 목적으로 고압 용기에 저장을 했다. 이게 저압이 아니고 여러분들 되게 고압으로 저장해놔요. 그러다가 화재 시 수동. 그래서 우리가 수동기동함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수동조작함. 또는 자동기동. 모해 작동, 감지기 작동. 에 의해 배관을 통해 화점에 CO2 가스가 분사가 돼서 소화가 되는 설비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작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제가 개통도라는 걸 넣어놨으니까 이 개통도상에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감지기, 헤드, 사이렌, 수동조작함, 방출 표시 등 동그라미. 자, 여기 제어반 있죠? 동그라미. 기동용기 동그라미. 전자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동그라미. 저장용기 동그라미. 가스 체크 밸브, 선택 밸브 이런 애들. 압력 스위치. 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동작 순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동작 순서를 볼 때 뭐만 보시면 된다? 가스 압력식만 잘 보시면 돼. 무슨 식? 가스 압력식. 이게 왜냐면 전기식도 있고 기계식이라는 기동 방식도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스 압력식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가스 압력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보세요. 밑에 나와요.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수동이나 자동으로 화재 감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동 조작함이 동작하는, 그러니까 수동 조작함으로 누르는 거죠. 이렇게 삐 하고 꾹 누르는 거죠. 그럼 수동 조작에 의해서 동작하기도 하고, 또는 감지기 AB에 의해서도 동작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교차회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차회로 방식은 제가 앞에서 뭔지 설명을 드렸었고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간다고요. 아셨죠?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가요. 제어반에 정기적인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사이렌, 그리고 타이머 동작합니다. 타이머. 타이머가 동작한다는 건 이게 사람들이 도망갈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인이 미리 세팅을 해놔요.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1분 세팅해두면 1분 뒤에 뭔가가 동작을 하게, 2분 뒤에 뭔가가 동작을 하게. 그래서 내가 만약 1분으로 세팅을 하면 그 1분 뒤에 뭐가 동작하냐면 기동용기가 열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동용기가 열리기 전에 얘가 동작을 하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누구를 열어줘요? 기동용기를 개방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럼 기동용기가 개방이 되면 이 안에 질소가스가 들어있다고. 근데 이 질소가스가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있고 힘도 되게 세다고요. 그래서 이 기동용 가스용기 압력에 의해서 드디어 CO2 용기가 열리는 거예요. CO2 개방되고,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방호구역에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저장 용기 있죠? 이 압력에 의해서 개구부가 닫혀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개구부가 열려 있으면 가스가 바깥쪽으로 셀 수 있으니까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해주는 애다. 저 가스 압력이. 이런 것도 하나 좀 잘 보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스가 나갔죠? CO2 가스가 나갔으면 그 CO2 가스 압력에 의해 PS가 동작하는데, PS에 의해 돌아오는 등 하나가, 들어오는 등 하나가 무슨 표시등이다? 그렇지. 이런 애가 있다. 방출혈 표시등이 점등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갔을 때 뭐가 방출된다? 이제는 CO2가 방출이 되는 거지. 이 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스 압력식에 대한.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가보면, 자, 불이 나요. 불이 납니다. 그러면 얘가 동작하거나, 감지기, 맞습니까? 또는 이제 얘가 동작하는 거죠. 수동기동함. 그럼 이제 얘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제어반으로. 그럼 이 제어반에서 연동되어 있던 사이렌이 울린다고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 제어반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때, 기동용기 쪽으로 신호가 들어갈 때,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동용기가 요 그림상은 요 맨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동작을 하는데 여기 뭐가 물려 있어요? 전자 개방 밸브. 얘가 솔레노이드 밸브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가 들어간다고. 근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가 이렇게 총처럼 생겼다. 총처럼. 예전에 사진 제가 보여드렸어. 정규반 시간에. 이렇게 끝이 뾰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용기에, 기동용기에 달려있는데 이 기동용기가 결국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얘를 찢어준다 그랬죠. 그럼 안쪽에 있던 질소가스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얘 열리는 거야. 선택 밸브 미리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터뜨려줘요? 요 저장 용기를 터뜨려주는 거야. 체크 밸브가 이쪽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럼 얘네를 다 터뜨려줘서 얘네들이 다 각각 CO2가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안 나오죠. 안 터졌으니까. 요런 애들 나와서 얘네들이 쭉 들어가서 방금 열렸던, 여긴 선택 밸브 안 열렸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 동작하죠? 그럼 방출 표시등 들어오고 헤드로 가스가 뿌려진다. 그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 압력식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동용기가 열렸을 때, 그죠? 기동용기가 열렸을 때 얘네가 되는 거고, 저장용기가 열렸을 땐 개구부 폐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타이머 있죠? 타이머를 내가 세팅해 둔다 그랬잖아요. 뭐 1분이든 뭐 30초든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1분 뒤에 터지게 또는 30초 뒤에 터지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도망을 갈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 타이머라는 건
내가 1분이든 30초든 봤을 때 이게 1분이나 30초 안에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 관리자가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세팅을 해놨지만. 그럼 이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잠깐 멈춰놓는다. 걔 이름이 뭐냐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애가 있대. 방출 지연 스위치. 아셨죠? 그래서 이 방출 지연 스위치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나중에 뒤쪽에 갔을 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방출 지연 스위치는 제가 여기서 지금 한번 적어 드렸으니까 뒤쪽에 혹시 내가 나중에 문제나 이런 걸로 냈을 때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방출 지연 스위치는 뭐를 정지하는 스위치라고요?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 RM 있죠? 이 수동 조작 값. 여기에 가보면 설비를 기동시키는 동작 스위치도 있고 위쪽에 여기에 방출 지연 스위치라는 것도 달려요. 얘는 타이머를 잠깐 정지시키고 싶으면 가서 이렇게 누르면 타이머가 잠깐 정지가 된대.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동작 순서 요거 나올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 요거 순서 가스 압력식에 대한 거 나올 수 있고 또 기동용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 기동용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용기와 선택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저장용기의 역할이 뭐냐? 저장용기 역할은 이 개구부를 가스가 나가기 전에 전부 다 닫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거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뒤쪽에 이제 가스계, CO2, 그리고 할론 요거 마저 정리하고 저희 경보 설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경보 설비 쪽도 우리가 자탐 쪽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도 수업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저 남아있는 소방시설론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